자, 변호사실. 변호사 같은데요. 되게 능력 있어 보인다. 야, 노비원. 너 또 무료 법률 상담했냐? 화분 배달왔다. 아무것도 보내지 마시라니까 말 안 들으시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의뢰인분이 고마워서 그래서 보낸 것 같아요. 화분을 보낸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으면 같이 해, 같이. 응? 너만 뽐내지 말고. 짜샤. 뭐야? 아, 참 진짜. 등필압. 오. 뭐야? 아유. 아, 얘가 왜 이렇게 나사가 빠졌어?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뭐 괴로워 보이는데? 아, 조심 좀 하시, 진짜. 너 우냐? 그러게. 모범준 씨는 안타깝게도 무정자증입니다. 무정자증? 아, 아기를 갖고 싶은데 무정자증인가 보구나. 네? 내가 무정자... 내가 무정자를... 야, 피. 아, 참, 나 밴드 가져올게. 인생을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이나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보,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잠깐만. 내가 먼저 할래. 설마. 큰일 났다. 여보, 나 임신했어. 여보, 나 임신했어. 모범준 씨는 안타깝게도 무정자증입니다. 우리 이 아이 잘 키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주저 말고 찾아오시죠. 바로 김설진 탐정사무소로 말이죠. 아유, 오 변호사님, 어쩐 일로 사무실까지 지켜보셨어요? 로펌으로 부르시지 않고.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내가 가끔 협업하는 로펌의 변호사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실은 이번에는 사적인 일이라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최대한 조용히라면.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이건 뭐. 이거 확정이죠. 그렇게 확신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그게 아내와 저는 소개팅에서 만나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고민하다가 조용히 병원에 가봤습니다. 아,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검사를 받았구나. 모범준 씨는 안타깝게도 무정자증입니다. 네? 저런 이유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내가 무정자... 황당하게도 제가 무정자증이라더군요. 근데 저거
저거 진짜 가슴 무너집니다, 저거. 그럼요. 내가 무정자를. 아니 그럼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황당한 얘기를 듣고 말았죠.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잠깐만, 내가 먼저 할래. 여보, 나 임신했어. 우리 이 아이 잘 키우자. 와, 큰일 났다. 와, 충격이었다, 진짜. 왜 이렇게 아기가 안 생기나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검사 받으러 병원 안 가도 되겠다. 근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아이 생겼다고. 아이가 생겼다고? 왜?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네. 당신 닮은 똑똑한 아들이면 좋겠다. 아니다, 나 닮은 딸도 괜찮지? 내가 이래봬도 미스 어우동 출신이잖아? 아내가 외도를 할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머리를 망치로 크게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당신 할 말은 뭔데? 응? 아까 중요한 할 말 있다며. 못하죠 이제. 나 당분간 좀 바빠질 것 같다고. 이번에 맡은 기업 M&A 자문권이 좀 복잡하네. 그래도 내일 산부인과는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응? 우리 애기 첫인사하러 같이 가야지. 우리 애기?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에 가봤는데 진짜 임신 8주차라더군요.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몰래 다시 검사해봤는데 역시나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하고요. 아내분께 말씀을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것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요. 못하죠 일단. 친한 친구가 같은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라 불륜 친구만 찾아주시면 위자료 바로 청구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 낳고 친자 검사하시면 바로 가능하지 않으세요? 법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일단 제 아이가 됩니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치. 더 복잡해지지. 그래도 또. 무엇보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견딜 자신이 없어요. 그죠. 저희보다 변호사님이 법에 대해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일단 저희는 빠르게 조사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간 우리는 의뢰인 아내의 행적을 살펴보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불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불안해 보여.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눈빛이. 눈빛이. 해바라기. 해바라기? 가정폭력? 여긴 왜 오신 거지? 해바라기 센터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해주는 곳이잖아. 그러게. 이거 어쩌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해바라기 센터를 왜? 저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가정폭력 같은 일은 없으셨던 거죠? 그럼요.
지금 제 속이 썩어져 가는데도 모르는 척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내분의 상담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달 동안 상간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왜 해바라기 센터에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분께 직접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 보길 권했고 어쨌든 남편은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답답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어? 당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세 달 전에 세 달 전에 내 생일날 생일날. 당신은 야근한다고 해서 나 친구들이랑 호텔 잡아서 생일 파티 한다고 했었잖아. 아 남자들이 있어. 남사친? 그때 실은 호텔 클럽에서 잠깐 놀다 왔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애들을 친구들이 우리 방에 부른 거야. 너무 술에 뭐 탔네. 사실 거기서 유부녀는 나 혼자이기도 하고 친구들 노는데 분위기 깨기도 그래서 좀 어울리다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잠들었는데 난 너무 술에 취하기도 했고 잠결이기도 해서 비몽사몽했는데 뭐 탄 거 같아 술에다가. 당신이 아닌 걸 알아챘을 땐 이미 늦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내 나름대로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할까 친구들한테 말할까 고민 많이 했었어. 근데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잊으려고 할수록 자꾸 생각나. 그래서 뒤늦게라도 해바라기 센터 가서 상담 받았던 거야. 피해자지 뭐 피해자. 저는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변호사 경력에 흠이 날까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괴로웠던 건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남편과 사랑으로 맺은 아이로 믿고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의 오해 속에 혼외자라는 낙인을 안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아 복잡하다. 나만 견디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지킬 수 있겠지 하고 견뎠는데 너무 아픕니다. 너무 버거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니 그때 바로 경찰을 불렀어야지. 나는 당신한테 알려지는 게 제일 무서웠단 말이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됐어. 이 아이가 날 지켜주려고 생긴 건 아닐까. 그래서 아이 위에서 털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래서 상담 받으러 갔던 거야.
아 복잡하네 진짜. 여보, 그 아이 내 아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얘기를 할까요 이제 남편이? 나 애를 못 갔는데 무정자증이라고. 어떡해. 와, 너무 지옥이다, 안타까워. 지옥. 진짜. 너무 안타까워. 지옥 같아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럼 이 애가 그 남자애라고? 일단 내가 경찰에 알릴게. 그래 일단 잡아야지. 그리고 아이는 지우자. 당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태교했는데. 그러면 우린 아이를 못 갖는 거야? 평생? 나한테 처음 찾아온 생명인데. 자기야,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생각할 시간. 그래 줘야죠. 줘야지. 당연히 줘야죠.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아내에게 의뢰인은 자신이 무정자증임을 알리게 되었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의뢰인 부부는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이를 쉽게 지울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이세를 가질 수 없다고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럼 혹시 그 아이를 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내 말로는 클럽에서 만난 애들이라 이름도 가짜인 것 같다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그래서 호텔에 가봤는데 CCTV 기록도 다 지워져서 친구도 없고요. 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진짜 성폭행을 당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쓰레기 같기도 하고. 실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님께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아내분의 SNS를 봤는데. SNS요? 유지장 보여드려. 아내분께서 성폭행을 당했던 때가 아내분 생일이라면 이날인 건데. 우리 신랑이 준 생일 선물하고 친구들과 생일 파티. 우리 모변 최고. 사랑해. 오, 다시 봐도 영롱. 남편 사랑하는 거 확실하지? 명품 사랑하는 거 아니고? 친구들인가 보다. 우리 애기 태교를 위해 뜨개질 중. 어머, 한나와 뜨개질이라니. 신선하고 어색하고 좋다. 우라가 신랑 닮아 똑똑하고 나 닮아 예뻤으면. 반대로 되면? 계속 살펴보다가 이 세라라는 친구분의 댓글이 묘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다 이걸 봤어요. 드디어 결혼. 내가 결혼을 하다니. 변호사와 결혼이라니. 인생은 한나처럼. 여기 결혼 소식에 거품 모양 이모티콘 보이시죠? 네. 이게 무슨 문제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제 눈에는 설거지남을 조롱하는 표시 같아서요. 설거지남이요? 한번 탐비에 나온 적 있었죠? 제가요? 네. 어쩌면 이 친구분한테서
한나 씨의 진짜 모습에 대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은 저희가 이 친구분을 만나봤습니다. 세라 씨를요? 네.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고 하는 아내의 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우리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아내의 친구를 만나보았고 진짜 탐정 맞네요. 사실 DM 받고 좀 놀랬어요. 왜요? 한나한테 무슨 일 있어요? 걔 이혼한대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거품 표시 혹시 설거지남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아니에요, 그런 거. 아, 그렇군요. 실은 한나 씨 남편분께서 한나 씨가 결혼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면요? 한나한테 푹 빠져서 그 흔한 열쇠꾸러미 하나 안 받고 결혼한 변호사 양반이 뭐 이제 와서 그런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친구분도 이런 이모티콘을 일부러 올리신 건 뭔가 사인을 보내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업계에서 진짜 유명하거든요. 입 무겁고 비밀 잘 지키는 걸로. 진짜죠? 아, 그럼요. 제가 입이 안 무거웠으면 지금까지 일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거 설거지남 표시. 걔가 원래 남자 꼬시는데 선수였거든. 와, 역시 나오는 술술 나오네 이제. 누나 생일이니까 누나랑 우리 다 쓸게. 아내야, 아내. 아 누가 끌고 왔어? 지가 내려왔어. 우리 애기 여기 왔어. 와, 누나 화끈하시네. 누나 돈 많아요? 너 귀엽다. 야, 룸서비스 좀 더 시켜, 어? 얘들아. 참고로 이 누나 유부녀다. 심지어 남편 직업이 변호사야. 깡 있는 놈들만 덤벼라. 어? 야, 김새는 소리 하지 말고. 너 귀엽다. 누나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래? 좋아요. 형님 우리 어디로 가? 따라와. 야, 쟤는 꼭 내가 찍은 남자 부르더라. 모 변호사도 원래 내 소개팅이었는데 쟤한테 넘긴 거잖아. 어이구. 아까워 죽겠어 진짜. 아 누나 기분 풀어. 원래부터 가진 게 몸뚱이뿐이느라 아가씨 때도 유명했어요. 남자들 스폰 받고 별짓 다 하더니 미스 어우동 진되고 나서는 화보 한두 개 찍은 거를 모델이라고 허세 부리고 결국에 퐁퐁난 변호사 남편까지 꿰찼잖아요. 무섭다. 그러더니 이젠 지가 애들 스폰해줘요. 예? 설마 남편 돈으로? 한 3년은 결혼하고 죽은 듯이 살았지. 변호사 남편에 돈도 펑펑 쓰고. 근데 걔가 똥을 끊어요? 변호사 남편이 다 채워줘도 못 채워주는 게 있더나? 근데 그 클럽에서 만났다는 남자는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죠. 원래 걔가 한 군데 정착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증거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서. 증거야 차고 넘치죠. 나 이런 날 올 줄 알았다니까. 와!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온갖 남자들한테 스폰을 받으면서 살았고 이젠 제 돈으로 남자들을 만나러 다닌다고요? 네. 친구분 말로는 이 사람이랑 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명백한 합의하에. 사람 참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이 남자를 찾고 있긴 한데 이 사진들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서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혼소송에 상간남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성폭행이라고 우긴다면 저희 쪽에서도 히든카드가 필요할 겁니다. 이 남자 꼭 찾아주세요. 저도 더 이상 이혼을 지체할 이유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뢰인 아내를 임신시킨 남자를 계속 찾아보기로 했고 의뢰인은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게 놀아놓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와, 무섭다. 사실 내가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표정 관리가 안 되긴 했어.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던 것 같아. 야, 그러니까 완벽한 불륜 증거 찾기 전까지 티나지 않게 행동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해바라기 센터까지 가서 알리바이를 만들 생각을 해? 생각할수록 소름 끼쳐. 이혼 소송하다 보면 생각보다 욕 나오는 케이스 진짜 많아. 어? 불륜 들키고 뭐 성폭행 당했다고 우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기업 전문만 하느라 진짜 험한 꼴 못 봐서 그래. 일단 사진 속 남자를 찾고 있긴 한데 차수가 못 찾는다고 우리가 불리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일단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간을 좀 보자. 간을 보자. 만났네. 상당히 빠른데? 야. 얼굴 바뀐 거 봐. 와, 신기해. 어머 어머. 자, 어차피 결론은 난 거고 우리 어렵게 가지 맙시다. 강한나 씨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저희는 조정으로 최대한 빨리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속전속결이 제일 낫겠다, 그죠? 빨리 끝내는 게 낫죠. 이건 한나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상담센터의 상담 소견서입니다. 이거를 만들려고. 이건 알리바이를 일부러 만든 거고 결정적으로 성폭행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남자들과 즐겼다는 친구의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데 말이 더 필요해? 그냥 협의 이혼하자. 서로 험한 꼴 보지 말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뱃속의 애가 모범준 씨 애가 아니다. 예. 남편분은 무정자증이라고 하셨죠? 예. 무정자증. 쉬운 말로 고좌. 이봐요. 무정자증이랑 고자랑 같아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어쨌든 저희는 그게 바로 남편분이 이 결혼 파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분은 자신이 무정자증임을 알면서도 한나 씨를 속였죠. 이는 부부의 신뢰관계를 깨는 중대한 유책 사유이자 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뭐라고요? 와, 당신 내가 아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무정자증인 거 속이고 결혼한 거잖아. 이건 명백한 결혼 사기야. 난 속아서 결혼한 거라고. 그리고 저희 역시 남편분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회도? 외도? 외도는 없는데? 뭐야? 이건 우리 로펌 회식 사진이잖아요. 옆에 이 여자는 오 변호사 사무장이에요. 남편분께서는 일주일에 6일 이상 자정까지 일하면서 아내를 집안에 홀로 내버려두고 그때마다 사무장과 함께 하셨죠. 우리는 이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같은 변호사끼리 외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의뢰인의 증언에 의하면 남편분께서는 성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신다고. 이상한 말로 논지 흐리지 마시고요. 당신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올 거야? 내 잠자리 문제 때문에 당신이 외도를 한 거라고? 내가 대단하게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오. 나 자존감 많이 꺾네. 내가 오죽하면 말해 말자. 오.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줄 수도 없고 속 터져서 진짜. 뿐만 아니라 대학 때 정신과 상담도 받으셨다고요? 그건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간 거고 그게 이혼이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당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속인 거잖아. 정신과 치료, 무정자증임을 알면서도 혼인한 사실, 성불능, 그리고 외도까지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 쪽에서는 정신적 위자료 3억과 절반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협의 의원은 완전 실패했고 이대로 가면 길어질 것 같아요. 저한테 불리해질 가능성도 좀 있고요. 이렇게 된 이상 반드시 뱃속의 아이 아빠를 찾아야겠네요. 네, 반드시요. 성폭행이 아닌 불륜이라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우린 서둘러 상간남을 찾아 나섰습니다. 야, 오늘 물 왜 이러냐? 몰라. 나 저기서 국밥이나 먹고 가자. 상정님 맞죠? 저기요. 그 남자라고 협조적일까? 그냥 그것도 원나잇인 것 걱정된다.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분 아시죠? 이 누나 알죠? 이후에도 몇 번 더 만났고. 자세히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상간남 소송은 막아드릴게요. 상간남 소송이요? 아니 뭐래? 아니 누나 저랑만 잔 거 아니에요. 저랑만 잔 거 아니에요? 원래 유명해요. 야 말해봐. 야, 나만 잤냐? 아니 니도잖아. 야, 뭐 물귀신 있냐?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 그러니까 두 분 다 맞다. 물론 합의하에. 성폭행 같은 건 없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 저희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누나를 성폭행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끝마다 뭐 미스 어우덩? 다 늙어 빠져가지고. 저희는 그냥 같이 논 거예요. 가끔 용돈도 받고. 마침내 우리는 임신한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상간남의 증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끝났네. 끝나야죠 이제. 돈 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아, 맞아요. 그 비싼 양주도 사준다 그러고 뭐 용돈도 준다길래. 이 정도면 게임 끝이거든요. 게임 끝났지 이제.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이걸로 깨끗하게 끝낼 수 있겠네요. 아우 정말 지저분하네 진짜. 탐정님 고맙습니다. 아, 근데 아직 인사받기 이릅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아내분을 24시간 밀착 조사를 했거든요. 실은
엄청난 수학이 있었습니다. 어? 뭐 더 수학이요? 이상에 뭘 할 수 있지? 또 뭐가 있는데? 우리는 의뢰인의 아내를 조사하던 중 뜻하지 않게 중요한 증거를 찾게 되었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이혼 협의일이 되었습니다. 비싼 양주도 사준다 그러고 뭐 용돈도 준다길래 뭐 저희가 당연히 좋아서 따라간 거죠. 아니 저희가 그 누나를 왜 성폭행 하냐니까요. 그래서 설마 나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5년이나 살았는데 알몸으로 나 쫓아낼 거야? 사실 내가 당신 행동이 죄다 이해가 안 가지만 진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바로 그 아이였거든. 도대체 왜 그냥 하룻밤 보낸 남자의 아이를 지키려는 걸까? 혹시 행실은 쓰레기 같아도 모성애라는 게 있는 여자였나?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 애니까 남자가 누구든 내 뱃속에 생긴 생명이니까 지키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무정자증인 당신이 이 마음을 알겠어? 친구도 몰랐어. 응? 변호사인데? 저분도 변호사인데요?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왜? USB. 예, 그 아까 건네받은 거요. 이게 뭐야? 이 사람은 또 누구고, 범준아? 일단 보고 얘기하자. 의뢰인 아내를 놀라게 한 증거를 찾아낸 건 지금로부터 일주일 전. 그래. 뭔데? 뭔데? 야, 세라 그 기집애 내 눈에 띄면 진짜 가만 안 둔다고 해. 아니긴 뭐가 아냐. 그럼 너야? 네가 그 사진 내 남편한테 줬어? 야, 웃기지 마. 내가 누군데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해 당해. 나 이혼 당해도 플랜 B가 다 있거든? 내가 괜히 애를 안 지우는 줄 아냐? 야, 끊어. 애 아빠 왔다. 애 아빠? 버스 떠나면 다음 버스 타면 되지. 세상에 버스가 하나냐? 다음 번. 설마 진짜 화분남이야? 아, 자, 해볼까요? 해볼까요? 야, 너 내가 당분간 연락하지 말랬잖아. 범준이가 너한테 사람 붙였다니까. 연락 안 하면 혼자만 빠져나가겠다 이거야? 다음 작전 뭔데? 오빠 나 이제 어떡해? 야, 범준이한테 듣자니까. 결혼 전에 남자들한테 스폰 받고 난리도 아닌 애였더라. 너 나한텐 내가 범준이 말고 처음 잔 남자라며. 그걸 믿었어? 그리고 그게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이 애가 오빠 애라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웃기고 있네. 야, 그럼 클럽에서 만난 놈도 무정자증이냐? 내가 그 말에 속은 거 생각하면 진짜 오빠. 치네 오늘. 그랬습니다. 문어발식 외도를 즐기던 의뢰인 아내의 어장에는 의뢰인의 변호사 이차석 씨도 걸려들어 있었고 나 이혼하려고. 네가 좀 도와주라. 갑자기? 왜? 나 병원에 갔는데 무정자증이래. 근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단다. 웃기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지금 친구 머릿속이 지금 엄청 복잡해지는 거지 지금. 내 애인가? 애 아빠는 누군진 알고? 이제 알아봐야지. 뭐 좀 알아내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내가 다 해결할게. 어? 아무 걱정 말고. 어? 찔리는 거야 지금. 이때는 찔리는 거지. 찔리는 거야. 자기인 줄 아는 거지 이제. 나야.
너 임신했어? 너 당장, 지금 당장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무조건 성폭행 당했다고 해. 외계인, 야 범준이 무정자증이란다. 너 당장 가서 애부터 지우고 당분간 내가 전화할 때까지 조신하게 지내. 절대 모르는 척 조신하게. 그렇게 이혼 협의 내내 의뢰인의 변호사를 맡아놓고서 의뢰인 아내에게 유리하도록 계획하고 증거를 흘리며 이혼 조정에 불리한 의뢰인의 지불을 건네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신 내 애라는 헛소리 하지 마.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오빠 애 맞다니까? 내가 다 계산해봤어. 너 내가 범준이처럼 호구로 보이냐? 웃기는 소리 말고 더 늦기 전에 병원 가서 지워. 이제 해바라기 센터고 뭐가 다 틀렸으니까 적어도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라고. 아, 못 지워. 나 안 지워. 한번 변호사 와이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 그거 계속 할래. 이 바닥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지금 이 상황에 나랑 결혼을 해? 싫어? 좋겠냐? 그럼 마지막 이혼 협의 때 위자료 5억, 재산 절반 내 쪽으로 넘기게 해줘. 무조건. 지금 증거가 너한테 다 불리한데 그게 말이 되냐? 아, 말이 안 돼도 하라고. 진짜. 못해? 아, 그럼 나도 이 애는 못 지우지. 내가 이제 얼굴 팔아먹고 살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나도 보험 하나는 들어놔야 할 거 아니야. 애가 보험이냐? 그래, 알았어. 너 내가 진짜 똥 밟은 셈 치고 어떻게든 조정해볼 테니까 제발 애 낳는다는 둥, 나랑 결혼한다는 둥 그런 끔찍한 소리 좀 하지 마, 제발. 그러니까 잘해. 잘하라고.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으면 잘해. 의뢰인의 변호사 친구 또한 임신한 아이의 친부 후보였으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의뢰인을 배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다행히 이 모든 진실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친구가 만든 판이구나 이거. 이렇게 된 관계로 이혼 협의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부터 바꾸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이차석 변호사님은 이거부터 좀 받으시죠. 이게 뭔데? 뭐긴 선수가 다 알면서. 상간남 소장 받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 야, 쓰임 잘도 받겠다 너. 자, 처음부터 다시 협의하기로 말씀드렸는데 누구든 먼저 할 말 있으면 해보시죠. 자, 이제 완전히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저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고요. 그 상대팀 변호사가 저희한테 유리한 정보를 주신 줄도 진짜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가시면 변호사님! 범준아, 친구 뒤통수를 이렇게 후려치고 할 말이 있나 봐. 나도 억울해. 여자가 벚꽃 덤비는데 장사 있냐? 네 와이프가 그런 여자라잖아. 너도 그 남자들 증언 들었잖아.
그리고 나도 협박당한 거야. 너도 봤잖아. 그리고 혹시라도 변호사 협회 쪽까지 일 키우거나 하진 않을 거지? 키워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래, 이거 키워야 되죠. 키워야지. 황준아, 진짜 우리 친구잖아. 지 열등감에 나한테 풀대 던지고 나랑 몰래 있으면 이 사람한테 승리한 기분이라며 트로피 뺏은 것 같다며. 너 입 안 다물어? 넌 이혼하면 땡이지만 나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남자야. 언젠 나 사랑한다며. 아 제발 좀 안 닥칠래? 안 닥쳐. 내가 왜 닥쳐?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친 거라고 지금. 몰라. 그렇게 이혼 협의 내내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상대편 쪽으로 모두 넘겼던 의뢰인의 친구는 변호사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지며 징계에 벌금까지 물고 결국 로펌에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딴 데 가야지. 홈에선 이거 못 봤지, 어마어마하다 이거. 진짜.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 역시 위자료까지 물며 이혼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슬픈 건 해피엔딩이 아니야. 불쌍해 그냥. 이게 한 건 한 건 또 올라가는 한 건 게 올라갔네. 좋은 거냐고요, 도대체. 근데 그 여자도 대단하지. 결국엔 애를 낳았대요. 친자 확인을 했대요? 그 친구 변호사의 맞더래. 등에 빨대 꽂으려고 아주 안달이라더라. 아직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렇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내긴 했는데 수임도 제로. 결국 그 여자랑 양육비 소송 가고 아주 엉망진창이래. 모 변호사님은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실 리가 있겠냐?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기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면 언젠간 다시 기쁨의 날이 오리니.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언젠간 의뢰인에게도 이 모든 배신의 아픔과 쓰라림이 지나가길 소망합니다.